직업을 바꾸고 싶다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난 직업을 바꾸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주부 그만할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지금의 직업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세요?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죠?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죠? 네. 저는 꿈 같은 저의 희망이 이런 대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했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간호사가 뭐 환자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 의료인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직업을 한번 바꿨고요. 또 한 5년 하니까 이것도 싫어. 그래서 또 직업을 바꿔서 지금 플랫폼 사업가로 여러분 앞에 쓰신 거예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여러분들은 막 행복한가요? 3년 해도 행복하고 20년 정도 뭐 60살, 70살, 난 100살까지 괜찮아요? 아니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직업을 바꾸는 데는 능력은 필요 없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 용기를 어떻게 제가 불러일으켜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꿈이 뭐라고 했어요? 대기업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삼성맨이에요. 그러니 저희 꿈은 어디예요? 삼성. 그쵸, 뭐 대기업이에요. 왜 삼성맨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제가 IMF 때 대학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는 그냥 간호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 다니면서 대기업 들어갔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어떻게 되겠지? 나 여기서 40년 버티면 22살에 입사했는데 62세까지 내가 40년 버티면 나에게 대도시에 멋진 집이 있을 거고 나는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놨을 거고 그리고 나는 연금이 나올 거고 나는 그럼 40살부터 80살까지만 살아야지. 이때는 실비도 80세까지였어요. 그냥 80세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였어요. 거의 그 전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20대, 10대에는. 그래서 60살까지만 돈을 벌어도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좀 다니니까 자꾸 100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보다 직장을 더 오래 다닌 선배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미래잖아요, 그게. 근데 저희 간호사 중에서 최고봉인 이사님이 간호부장님이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서울에 집도 있을 것 같고 뭐 연금 뭐 너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하고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노인병원으로 재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40년 버티고 나서 또 취직해야 돼? 막 그 간호사가 군대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에요. 아세요? 여자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뭐 하나 빼먹으면 막 자고 있으면 전화 와요. 간호사! 이러면서 전화 와요. 뭐 빼먹으면. 그래서 그 조직의 이 뭐라 할까, 전라도 말로는 갈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티고 있는 제가 너무 힘든데 40년 뒤에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버텼는데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노인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잘 버텨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내가 짧고 굵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왜? 점점 제가 병원을 다닐수록 특히 여자들은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제 가끔 100살이 가겠지만 여성분들은 막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비도 막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냥 지금 퇴사를 하고 나는 능력껏 내가 돈을 짧고 굵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늘고 길게 5% 7% 인상해주는 거 말고 내가 빨리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자영업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제주도는 어떤 분위기예요? 말려요. 제주도 말려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 때는 한 20년 전에는요, 자영업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커피숍, 치킨점 이런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거 많이도 못했고.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간호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학자금 나오지, 교직원으로 들어가서 대학 병원이었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지, 이런 뭔가 혜택이 많은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미쳤다는 일 굉장히 많이. 왜 입사 동기 간호사가 1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픈하는 대학병원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뭘 했을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네, 저는 바로 28살에 제가 쭈쭈 마사지 사업을 합니다. 쭈쭈 마사지. 근데 제가 마사지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제가 12년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자영업을 하면서 아까 뜯어 말린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12년 자영업을 직원도 없이 혼자 했어요. 그래도 CEO예요. 혼자 해도 사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카드 포스기를 찍어봤거든요. 12년을 하고 제가 카드만 15억을 얼마나 짠 거예요, 그죠? 정말 14시간 대기 마사지를 얼마나 모유수유 시대였는 줄 아세요? 6.25 사변 이후에 황금 돼지띠에 반드시 아이를 황금 돼지띠에 낳아야 그 애가 커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돼지띠, 범띠, 뭐 토끼띠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 뭐가 된 거예요? 황금이 붙고 그 다음에 백호가 붙고 헛토끼가 붙고 막 이러면서 어때요? 이때 애기를 꼭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도 애 먼저 만들자 일단. 그래서 올 12월에 낳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6.25 사변 이후에 베이비가 가장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다음 막 낳기는 낳잖아요. 일단은 만들었어, 낳았어. 그 다음 무슨 생각 들어요? 대학은 어떻게 보는지. 6.25 사변 이후에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대요. 지금의 17살 아이들 자녀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17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어? 17살. 있어? 걔는 공부 진짜 잘해야 돼요. 6.25 사변 이후에 가장 경쟁력이 치열한 거야,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또 생각이 이제 일단 나놓고 대학 가기 힘들었어? 그 다음 뭐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애가 어떻게 머리가 좋아져야 될까 얘기했더니 소젖 먹으면 멍청하대. 미련하대. 근데 모유, 엄마 젖을 먹으면 분유보다 좋은 이유가 101가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다음에 할 건 뭐야? 모유 먹여야죠. 근데 그 전 시대는 분유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다 분유 시대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모유 먹였지만 중간에 20년 정도가 어떻게 됐냐면 분위기가 가난해서 없이 살아서 모유 먹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집은 다 어때요? 분유 딱 타서 먹이고 모유를 까서 먹이는 순간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먹여요? 다 분유 먹여요. 너나 나나 통통하고 막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이놈이야 무작집 애들처럼 막 그게 다 이제 부유함으로 이제 총칭이 되던 그런 시대예요. 제가 왜 시대를 얘기하는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잘 만나서 모유수유 마사지 20년 동안 12년 동안 20억을 벌었어요. 아까 제가 황금 돼지띠에 마사지 시작 안 했으면 돈 못 벌었다니까요. 카드만 15억이에요.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12년 동안.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황금 돼지띠에 모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모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먹여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유가 저절로 나오진 않아요. 뭔가 돈을 들이고 뭔가 안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 같은 마사지 하는 사람들한테 엄마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왜? 친정 엄마들 모유를 안 먹여봤으니까 내 딸 애기 나오는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데 한 번 마사지 받는데 8만 원이에요. 지금은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28에 제가 마사지를 시작해요. 28살 때 사진이 없어서 이거는 35살 때 유산화 시작할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정말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씩 간호사 하면서 350 벌다가 하루에 이렇게 벌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알아요. 행복할까요? 맞아요. 돈이 주는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친정 엄마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주려고 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는 주려고 했는데 벌고 쓰다 보니까 어때요? 내 거 먼저 쓰고 내 새끼 거 먼저 하게 되지 절대 그게 부모한테 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시대가 되는 줄 알아요? 네이버 카페가 등장해요. 하필이면 이때. 그래서 전국에 맘수 올리고 엄마들 카페가 등장하면서 유경란은 신의 손, 저시 하늘까지 솟구친다.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쓰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천장까지 모유가 막 솟구친다고 하니까 저한테 오고 우리 강영심 리더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또 저를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막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 막 성경책 한 번에 다 외워버리고 막 이래요? 아니시잖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셔서 하시는 거.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뭔가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사지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한 5년 정도 하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돈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불황이 없이 엄마들이 어때요? 핸드폰으로 톡방을 묶어가지고 조리원 엄마들이 너 유경란한테 가봐 하니까 어때요?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톡방에 묶어가지고 또 대박이야. 신의 손이야 하니까 어때? 이 조리원 엄마들이 통째로 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시대의 흐름으로 저는 마사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축적은 못했어요. 네, 누렸어요. 네, 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그래서 이게 28살 때 저의 용기 있는 도전이었어요. 병원 친구들이 다 미쳤다고 했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제가 저를 슬슬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디서 저런 용기가 28살 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돈이 주는 기쁨은 근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한 7, 8년 되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마사지를. 그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돈을 고통스럽게 버나? 근데 나는 돈을 벌었는데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돈을 썼죠.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도 행복할 것 같죠? 네. 나는 안 써도 돼. 막 내 와이프만 쓰면 돼. 나는 안 써도 돼. 내 남편과 내 새끼만 쓰면 돼.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기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난 죽을 때까지 안 써도 괜찮아 하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안에 부를 축적할 거니까 그 기간만 참자.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 쓰면 덜 우울할 것 같은데 돈이 있는데 저한테 못 쓰니까 세상 불행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기 시작하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어때요?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주면 한 반대쪽에 있는 그런 짝꿍은 또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막 잠깐 나갔어요. 저희 남편 나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래요? 아니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저희 남편도 편안했나 봐요. 제가 막 힘들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5명만 해 이러는 거죠. 나는 지금 5명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닌데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손을 자동으로 주물러주는 기계를 사봐놨더라고요. 손을 넣으면 풀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하지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큰 돈은 벌었지만 결국은 제 몸이 상하고 저를 위해 투자는 없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해야 돼. 저는 제가 행복하려고 병원도 그만뒀고 용기 있는 도전을 했고 정말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마사지를 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작 없으니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또 이제 뭐가 발동거리기 시작해요? 다른 거 찾아야 돼. 난 더 행복해져야 돼. 나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 용기 있는 도전을 했고 28살에 남들은 놀았고 즐겼고 이럴 때 나는 아이를 낳고 저는 결혼을 25세 했거든요. 이미 28에 아이가 2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러려고 일찍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이 생활을 반복하고 왜 삶이 나아지지 않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고 사시나요? 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나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 이렇게 나처럼 고통스럽게 돈을 버나?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정말 어디를 가서 돈을 막 쓰고 여유 있게 막 잘 꾸미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쓸 시간이 나오지?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돈을 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백화점에 가서 처음 해봐요. 그리고 자본을 투자해서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 일을 하지만 그때는 저 근로 노동자의 시간만 제가 보냈던 거죠. 그리고 유산하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야를 좀 더 넓히게 되죠. 그리고 제가 간호사를 마사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8년차 때 유산화를 처음 만나요. 저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통해서 제가 유산화를 처음 사인을 하게 됐고 그분이 저에게 전달을 준 거는 마사지를 한 5년 됐을 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영업자로 어린 나이에 일찍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너무 쌀쌀맞게 했나 봐요. 전 제품 안 내지 주기까지가 3년이 걸린 거야. 전 제품 안 내지도 안 주고 제품만 공짜로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공짜로 준 걸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어디서 비메이커를 주는 거야. 간호사인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야 하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지금 제가 11년 차까지 하면서 절대 제품 공짜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저는 이제 3년의 시간을 그냥 보냈고요. 8년 차 때 유산화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5년이란 시간 동안을 마사지와 유산화를 함께 합니다. 왜?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놀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소득이 컸기 때문에 제가 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사지가 고소득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놓고 유산화만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생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마사지는 어디가 아파도 아파서 그만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끊어지겠죠. 소득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유산화를 하고 있으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소득자인데 어쨌든 자영업을 해서 잘 되니까 뭐 현금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직장 다닐 때보다 뭐 12년을 했으면 뭐 몇 억씩 막 10억, 20억 모아야 되잖아요. 쓰기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동차 2천만 원짜리 탈 거, 뭐 1억짜리 타는 거고. 애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30만 원짜리 보낼 거, 15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 씀씀이가 커지니까 제가 돈이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버는데 저축이 안 되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는 돈을 모으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뭐 성공했다라고 하면 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를 축적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든지, 그죠? 아니면 적은 공잣돈을 가지고 불리는 기술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어때요? 차근차근 모아서 또 그 불린 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마사지하면서 경험해봤는데 거의 다 돈을 못 모으더라고요. 이거는 고소득과 저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별도의 기술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내가 계속해서 인세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내가 저축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소득이 다음 주에 또 들어오죠. 내가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저축이 많이 안 돼서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우리는 결국은 이 인세소득을 받기 위해서 건물도 사는 거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는 재주가 없어서 유산화를 선택한 게 어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돈을 모으는 기술이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네? 아, 쓰는 기술이 좋아요? 하시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지 저희가 이상한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유산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주 금요일날 8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싹 써버려요. 일주일간. 다 쓰고 또 새로 들어오고 있어. 어제 8시에 또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주도에서 많이 쓰고 갈 거예요. 많이 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을 듣고 제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결단을 한 순간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11년 전에는 뭔가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게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플랫폼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는 게 여러분들 보이나요? 네. 여러분 쿠팡,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막 이런 거 돈 벌어가는 거 보여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죠. 개인이 벌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때요? 개인 사업자로 벌어가는 거예요. 유산화는 법인 간의 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법인 간의 거래를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개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식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제품을 건강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이 소득을 얻어가는 비즈니스죠. 이 창립자는 일반적인 백화점이나 유통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왜? 10초, 20초로 광고해서 제품을 표현할 길이 없대요. 너무나 훌륭한 회사고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그런 10초짜리 광고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이 플랫폼으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비자나 사업자를 사인을 받으려면 몇 시간 얘기해요? 사인할 때까지 3, 4시간 해요? 그런 분도 계시죠? 기본 어때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소득을 벌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결의 대가로 우리는 소득을 가져가는 일이죠. 저는 이 소득적인 부분은 이 플랫폼 사업에서 소득을 벌어간다? 돈을 벌어가는 일이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네트워크이다, 다단계다 이런 호칭만 들어봤지 이게 돈을 버는 일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분야예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 실제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큰 시장인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는 이 시장이 이렇게 큰 걸 몰랐지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영양제가 거의 51%였고 화장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제가 35살에 유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아까 영양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때도 35세 사인하고 나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많이 먹었고 내 몸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저는 극도의 노동이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니까 몸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치로 자신 있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사업을 했을 때 그분에게 가장 처음에 했던 얘기는 저는 바빠서 못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바쁘고 힘들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우울한데 저한테 이것까지 더 하라고요? 저는 절대 못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처럼 홈미팅도 가고 이곳에 오면서 뭔가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지만 뭐 일주일에 2시간을 쓰든 1시간을 쓰든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요. 훨씬 마음이요. 행복해요. 바빠서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나의 마음의 1% 한 구석에는 저분의 말처럼 내가 정말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홈미팅에 가 있는 그 2시간을
행복하게 즐기고 싶어서 제가 유산화 주급을 매주 14만 원, 12만 원씩 받습니다. 왜? 그때는 마사지 한 명 하면 7만 원이었는데 2시간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14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전 손해 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급을 12만 원, 14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누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런 인쇄소득 아까 얘기한 저축이 안 되니까 내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살 수 있어요? 시간을 살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산화 주급 2시간 14만 원으로 어디가 있었대요? 홈미팅에 가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돈으로 사서 저는 홈미팅에 가 있었던 거죠. 제가 홈미팅에 가 있는 게 마사지 하는 것보다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전 즐거움을 뭘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그 재정적인 자유가 수십억, 수백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2만 원, 14만 원부터 저의 재정적인 자유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의 자유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작했을 때 부업으로 유산화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부업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본사를 가거나 뭔가 세미나를 갔을 때 내가 반드시 부업으로 2마리 토끼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 부업으로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 한 5년 정도를 제가 부업으로 했고 제가 한 4년 반 정도 됐을 때 마사지를 그만뒀어요. 그 4년 반 됐을 때 주급이 제가 500이었어요. 그때가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간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저도 부업으로 다이아몬드를 갔지만 여러분들도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현직에 있을 때, 내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내 입김이 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요. 왜? 내가 지금 소득이 없으면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지금 그 사람이 타이밍이 아닐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쫄리지 않아요? 나 이것도 생활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버티고 있고 내가 뭔가 소득이 있을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유가 그 사람한테 느껴지고 그게 자신감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 유산화 소득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나 그만두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같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작했을 때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 플랫폼 회사들이 많았고 저는 항상 마사지 학생 때부터 제가 느꼈던 생각은 사람의 능력은 비슷해. 노력해야 결과가 얻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특별할 수 없지만 이 회사가 특별하다면 나를 좋은 결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사지도 제가 했던 마사지의 기술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다른 마사지는 아무리 해도 모유가 안 느는데 저희가 한 마사지는 진짜 천장까지 솟구치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마사지 하면은요 모유를 딱 끊을 수도 있고요. 마사지를 또 다르게 하면은요 천장까지 솟구치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런 기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만나면 내가 꾸준하게만 하면 돈을 벌었고 내가 올바르게 해서 저는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마사지 할 때 우리 강영심 다이아몬드님이랑 저랑은 인천에서 하셨고 제가 부천에서 했는데 저희는 광고하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았고 오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저의 배웠던 기술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한 달에 300~400명씩 어떻게 왔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와, 이 구정 광고의 힘은 대단하다. 단 기술이 특별해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강영심 다이아님과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응급실이야. 24시간 대기. 아주 쭉 아파요. 와우 나가서 해주고. 단 한 번도 정말 쉬질 않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아니까 어때요? 형부의 뭐 와이프의 뭐 회사 누구의 지인이 막 10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부정 광고의 힘을 저는 마사지를 통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하니까 한 2천만 원으로 고정 소득이 되는 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저는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회사가 괜찮고
정말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보상 플랜이 특별하다면 내가 이 일로 마사지처럼 3년만, 5년만 하면 나는 큰 소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보적이고 차별성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없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장 안에서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제 친구들이요 저밖에 안 봤대요. 정읍에서 저만 봤대요. 그런데 전라북도 정읍에 유사나 다이아몬드가 꼭 나왔어. 우리 김연아 다이아몬드도 옆에 여고생. 저희 정읍에 학교가 많진 않잖아요. 여고가 2개 있는데 저는 이쪽 고등학교, 그분은 이쪽 고등학교, 네트워크에 다이아몬드가 뚫린 거예요. 그 정읍의 시골 조그만 곳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회사는 31년 된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자, 회사를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대부분의 이 네트워크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유통하는 회사는 자기네가 물건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만 있으면 유통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와 전화만 있으면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룸 같은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제품을 전 제품을 다 자기네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 제주도에 몇 분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25개국이에요. 그래서 25개국에 31년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또 오픈이 되죠. 근데 이 모든 제품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미국 본사에서.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미국과 똑같은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만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산 시설을 의약품 생산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타이레놀,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는 무슨 항생제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하죠. 자, 의약품은 예를 들어 종근당 의약품이나 얀센 당뇨 떨어뜨리는 약이나 효능이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모두 다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당뇨약이 이름만 약간 다르지 비슷하게 혈당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 게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영양제는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건강식품은 건강식품 기준에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제품이 요 회사 제품과 요 회사 제품이 똑같지 않아요. 왜? 유산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건강식품에서 만든 생산시설에서 만든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식품인데 굳이 의약품 생산시설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유산화가 그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양제 회사들에게 OEM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의약품 생산 시설이 기다고 아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화는 OEM을 주지 않고 어떻게? 미국 본사의 자체 생산으로만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지만 효능 효과가 식품은 뭐라고요? 천차만별이라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영양제가 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영양제의 갭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 가격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비싸죠. 왜 비싸다고 얘기해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저도 이제 11년 해보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인내심. 왜 사람 생각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뉴트리션,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까지 모두 자체 생산으로 저희는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산화 제품을 만든 창립자는 그냥 기업인이 아니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님이 질병으로 부모님을 멀리 보내고 떠나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깨달은 게 내가 이런 세포를 연구하는 진단 키트만 개발해서는 병을 진단만 빨리 하는 거지 병에 안 걸리게는 못하니 본인이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산화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가 아닌 최고의 경영진을 데리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들 이렇게 150명 이상의 연구진을 데리고 제품을 만들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품이 출시하는 거에 좀 중요성을 둔다면 유산화는 이 차별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합니다. 이를테면 연구진에 대한 학력과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예를 들면 N사나 A사나 이런 회사들에서 어떠한 학력을 가진 연구진의 몇 명으로 어떤 검사를 몇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제품이 출시돼서 어느 기관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아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 제품이 좋다, 먹어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이런 과학자들에 대한 양력에 대해서 오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실제로 다 오픈을 이렇게 해요. 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 유산화에서 오픈을 하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래요? 유산화 제품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 영역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예요? 오, 이번에 컨벤션 제대로 즐기셨나봐요. 그죠? 자, 선물 이따 꼭 주세요. 5가지예요. 어떻게? 또 여기 보시면 이 연구개발 이사가 이러한 제품,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연구를 또 전념을 했죠. 그러면서 제품을 어떻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불순물이 없게 또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제3의 기관에서는 어떻게 안전하다고 입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분이 한국의 컨벤션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제품이 그냥 좋아, 먹으면 피로가 풀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인셀 신제품에 대한 연구를 거의 10년, 20년 이상을 하면서 특허를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제품 연구 이사님께서 유산화의 이 독점 기술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20년을 연구해서 아까 나왔죠? 재생기술 나오면서 어때요? 세포과학의 혁명을 일으켰고 이걸 통해서 미국에서 이 특허 번호를 취득했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제품들이 외부 환경의 산화 스트레스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생성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받아도 우리 세포가 다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라고 했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늙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이길려 여사 쳐보세요. 지금 쳐보세요. 이길려 여사가 누군가 쳐보세요. 네이버에 얼굴 보여요? 이길려 여사 이미지를 들어가면 보여요? 보이시죠? 네. 그분 연세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그냥 사진만 봤을 때 이길려 여사가 몇 살처럼 보여요? 60대로 보이죠? 50대로 보이나요? 몇 살로 보여요? 여기 몇 살로 보이세요? 이길려 여사 70대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60대 같은데요? 이분 93살이에요. 93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또 이길려 여사님 친구분들하고 모임 있는 사진 올라왔거든요. 93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얼굴이. 장난 아니에요. 이길려 여사 친구들 쳐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은 된 거예요. 세포를 젊게 재생시킬 수 있고 우리 안 늙을 수 있대요. 이게 특허를 받았고 그게 어디에서? 유산화에서. 이분이 유산화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몰라. 이분은 과천 길대학병원 총장님이셔. 그러니까 모르겠어. 유산화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산부인과 닥터예요. 그리고 비혼주의자시고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유산화의 이 독점 기술도 젊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꿈을 가졌어요. 나도 이기려고 안 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얼굴만이 아니라 뭐도 안 늙어야 돼요? 내 세포로 이루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장기도. 그죠? 내 장기도 안 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새로운 꿈을 가졌어요. 이제 이길려 여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아주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들면 뭐해? 전문가들이 괜찮다라고 마지막 인증을 빵 찍어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개발해서 전문 150명의 아주 최고의 박사들로 개발해서 제대로 된 포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거쳐야죠. 의약품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로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또 어때요? OEM으로 줄 수도 없어요. 왜? 생산 시설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래서 자체 생산으로 의약품 생산 시설에서 만들고 엄격한 품질 기준,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있어요. 또 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우리가 좋다는 거 말고 유산화의 기준이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제3의 기관에서 좋다는 걸 인증을 받아서 고객에게 배송한다는 걸 모두 다 과정을 오픈하는 그런 독보적인 차별적인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믿고 이 이야기를 듣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에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너 믿고 먹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 듣게끔 해야 돼.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 제주도 말이가 이게. 전라도 듣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이 된 제품이다 보니 정말 초를 다투고 목숨 걸고 정말 4년, 10년을 준비해서 0.0001초를 위해서 싸우는 전 세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어때요? 유산화 제품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265명의 유산화 선수들이 100개의 메달을 땄대요. 2022년에만. 그리고 25개의 신기록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에 와서 유산화의 CEO가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러한 또 4,500명의 선수들이 먹고는 있으나 뭐 다 금메달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메달리스트들이 땄다 차근차근 이제 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들이 나와서 이정수 선수 알아요, 여러분? 알죠? 이정수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산화 제품을 먹고 내가 도핑에 걸려서 메달이 박탈되면 유산화에서 12억을 주는 걸 오늘 알았대요. 오늘 알았대요. 4,500명 선수한테 모두 유산화는 사인을 받습니다. 경기 당일날 먹어도 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얼마를 주겠다? 12억을 배상해 주겠다라고. 그쵸? 만약에 4,500명이 다 걸려서 12억을 배상해 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냐고. 그쵸? 정말 대단한 회사. 저도 제품 먹고 이상 있으면 환불해준다고 안 하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대단한 거죠. 회사. 그리고 이렇게 유산화에서 가장 저는 차별성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트리션 회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자체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멕시코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료기관 허가를 받은 대체의학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사 권력이 너무 세요. 의료인에. 그래서 안 돼요. 뭐 침수론 이런 것도 다 안 돼. 다 야매예요. 그런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은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은 어때? 이런 대체의학이 합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기준을 해놨겠죠. 이곳에서 어때요?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한 거예요. 어떻게? 먹는 것만 유산화로 좋은 걸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공기도 좋아야 되고 건물도 잘 지어져야 되고 그 건물 안에 뭐예요? 전자파도 없어야 되고 그쵸? 이런 먹는 것도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오가닉으로 정말 야채를 따서 2시간 지나면 다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따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농약도 하지 않고 공기도 토양도 좋은 데서 바로 먹게끔 해서 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항산화 역할을 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좋게끔 그것도 좋게끔 만든 그런 회사 이런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죠? 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유산화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그랬더니 일반 환자와 암 환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입원을 하는데 암 환자가 있는 병동에는 그 있는 곳에는 전자파가 아예 없대요. 왜냐하면 암을 재발시키는 일기가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려면 멀리 나가야 된대요. 그 장비들도 다 전자파가 없는 것들로만 정말 최첨단으로만 유산화 이 회사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이 병원이 CEO가 만든 병원이고 유산화의 아까 그 제가 얘기한 마이런 에치 박사님은 거의 여기에 가 계신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유산화 CEO한테. 거의 여기에 가 계시고 우리가 먹고 쓰는 이 영양제를 실제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유산화로 먹고 쓰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달러가 한 1,100원일 때, 1,000원일 때는 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좀 올랐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리더님 1,000만 원 내고 가세요. 저 동반인으로 한 10만 원씩만 하면 내면 가더라고요. 동반인은 저렴해. 근데 나는 치료를 받진 않죠. 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주급으로 얼마까지 늘리면 돼요? 1,000만 원까지 꼭 늘려야 돼요. 왜? 아프면 여러분 수술하고 주사 맞고 막 무서운 치료, 항암 치료하고 싶어요. 이런 자연 치유 요법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죠? 비침습적인 자연 치유 요법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꼭 주급 1,000만 원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10년에서 갈 수 있어요. 주급 1,000만 원 넘으니까. 그죠? 이 목표로 제가 진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산호기구예요. 멕시코 연안에 있는 산호기구. 그리고 이곳에는 뭐래요? 전통의학과 검증된 대체의학의 한 지붕 아래 어우러진 희귀시설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시술자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환자의 사례에 대해 함께 작업하고 거의 환자 한 명당 의사가 10명 이상 있는 거예요. 수면, 스트레스, 이완, 이 구강, 치과까지. 구강이 삶의 질을, 구강 치료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삶의 질에. 그리고 뭐래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없는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진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가고 싶어요. 돈이 있어도 모르면 못 가는데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제가 파일 드릴게요. 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평생 할 거고 대를 이어줄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때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인서울 다녀요. 요즘 한국은 다 이런 거 얘기해요. 인서울 다녀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서울의 학교에 다녀요.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유산화 회사 주식을 이제 지가 하니까 물어봤더니 엄마 삼성도 부채가 40%고 보통의 기업들이 부채가 약 20에서 80%를 가져간대요. 80%도 많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산화는 부채가 마이너스 3.3%.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된대요.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무모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유산화 주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안정적으로 이 회사가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정도로 부채가 없이 굉장히 안전한 회사라고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코드가 와도 안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부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회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이미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죠. 불법적인 회사도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를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금전적으로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저축하는 기술이 특별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인쇄소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제품을 내가 먹고 써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유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써보다 보면 공유가 돼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안 해보던 거니까. 그래서 자,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합니다. 여기도 제가 처음 마사지 하면서 컨택한 우리 강영심 리더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혼자에 함께해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전화로 상담해서 비즈니스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고 그리스에서도 가입을 또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적인 부분을 제품과 회사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까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서 내가 삶의 질을 풀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유산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사와의 분명한 차별성이 없으면 우리는 소득을 만들어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어디까지나 공정하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확신 있게 달려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산화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을 때죠. 10년 정도 됐을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몇 년 차이 나요? 사업 연수로 하면 거의 1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속으로 한편으로는 근데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보상 플랜을 듣고 나서 저 사람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잖아. 꼭 이겨야지. 누가 들을까봐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내가 꼭 이겨주겠어. 우리 리더님도 지금 속으로 그 생각했죠. 너 이겨주겠어. 이런 거 하셨죠? 네. 그래서 플랜을 들어보시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약 1,4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유산화는 몇 년 된 회사예요? 아까 31년 된 회사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들이 엄청 많겠죠. 18스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넘버원이 누구예요? 박청자 프랑코스는 14스타예요. 그분은 사업하신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보다 먼저 사업한 사람이 훨씬 많죠. 31년 된 회사니까. 근데 지금 누가 전 세계 1위예요? 박청자 프랑코스님이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수없이 50명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3위예요. 한국이 20명. 저는 전 세계 15위예요. 제가 그렇게 막 앉아서 꿈을 꾸고 내가 다짐을 하고 했던 그 생각들이 정말 사실로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정하다. 제가 무슨 사람을 들겠어요? 그죠? 제가 한다고 다 사인이 나오겠어요? 저 어제 울산에 아침에 7시 20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저 진짜 사인 못 받고 왔잖아요. 미친 3개나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인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았는데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 발판으로 또 그 경험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어제 그러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저는 또 잘 해낼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정하다.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을 봐도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올해 또 꿈이 있죠. 제가 지금은 3위지만 꼭 넘버 2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제 마음속에는 연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산하는 또 다른 차별성은 바로 주급이었어요. 여러분 월급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스쳐만 지나가니까. 근데 주급은 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차에는 카드값, 둘째 주는 저축, 셋째 주는 다른 거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저는 품목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화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물건을 잘 팔거나 직급이 높거나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아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20%, 저도 20%.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덕분에 제가 뭔가 연수가 오래되고 저보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제가 역전할 수 있는 뭔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누구나 다 똑같이 20%를 준다는 말에 굉장히 귀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목표를 설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뭔가 20%의 수당도 받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켰을 때 받는 보너스가 크다는 게 엄청나게 저희한테 메리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업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 지금은 부업자들도 많아요. 아마 제가 부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부업자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그룹 안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루비, 에메랄드도 부업으로 가고 보시면 뭔가 리더십이 있고 하다 보면 배워서 이렇게 팀을 크게 만드는 리더도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라고 돈은 좋은데 강의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내가 팀을 못 키워도 내가 부업이야. 내가 막 적극적으로 저렇게 못하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은 소개할 수 자신이 있지 않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나만 못해? 내가 제일 나? 아니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있어.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내 말 안 들어서 걱정인 거지.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내가 공을 들여서 사업을 잘 시켜도 그분의 15%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매주. 그분이 10만 원 받으면 내가 15,000원. 그분이 100만 원 받으면 얼마 받아요? 15만 원. 그죠? 우리 강영심 리더님이 400, 500씩 받으니까 저는 한 주에 얼마 받아요? 75만 원씩 받는 거예요. 15%. 한 달이면 얼마예요? 거의? 300이에요. 매직 보너스를 매주 저한테 300 주는 거예요. 괜찮죠? 팀 안 만들어도 되겠죠? 괜찮죠? 그럼 저는 다이아몬드가 저는 지금 2명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600. 에메랄드가 또 한 명 더 있어요. 얼마예요? 또 에메랄드도 또 더 나오죠. 또 루비도 있어요. 제 매칭 제가 소개한 사람. 또 골드도 있어요. 한 10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고 그분들이 성장하게 시스템 안에서만 내가 팀을 못 만들었어도 나는 그 파트너가 팀을 만들게 함께만 다녀도 나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많은 사람 컨택해가지고 내가 막 팀을 막 크게 막 만드는 거 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은 사람 한두 명만 찾아도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자신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나보다 머릿결이라도 더 낫고 나보다 성격이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 하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컨택하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진짜 만만한 사람 컨택하면 절대 안 돼요. 나보다 항상 나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 나보다 긍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을 컨택해야 팀이 그분이 소개가 내려갔을 때 정말 좋은 분들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도 되고 유산하는 나보다 나은 사람 만들어서 소개해서 받아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칭 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매칭 보너스를 한 주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 강영심 리더님 것도 받고 다른 다이아 것도 받고 제가 소개한 사람들 그럼 제가 한 주에 2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벌고 있다는 거예요? 벌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버는 게 아니라 그들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보다 특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사업의 결과를 잘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급으로 우리는 매주 금요일날 달러를 고정환율 1150원으로 해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날 8시에 주급을 받죠. 그래서 대부분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저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못 팔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얘기해요. 못 팔아요. 사람 없어요.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산화를 11년 해보니까 유산화 창립자도 우리가 사람 없고 못 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죠? 리더님 말하자라 못 팔게 생겼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핸들 제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남성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여자들은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편하게 뭔가 다가갈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까 제가 뭐가 쌓여야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했죠?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경험치로 내가 정말 2명만 소개해도 그 이유를 내가 소개를 못해도 내가 시간 속에서 이 안에서 다듬어지고 버티고 견디면 내근은 내려가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안에서 배우면 사람은 나와요. 내 인맥으로 안 나와도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2명은 근데 소개해야 돼요. 정말 2명도 소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다시 관계십을 맺으라고 하세요. 모임에 들어가든 뭘 배우든. 왜? 2명은 꼭 있어야 소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 보세요? 김씨가 500포인트, 박씨가 400포인트는 내가 2명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누가 소개했어요? 내가 소개했으니까 나한테 100% 소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당을 받아요, 못 받아요? 좌우측에 실적이 쌓였으니까. 받죠. 또 김씨도 2명을 소개했어요. 수당 받아요, 못 받아요? 100% 올라오니까 점수가 받죠. 왜? 이거 누가 소개했어요? AB를. 김씨가 소개했으니까. 또 박씨가 소개했어요. CD를. 그러면은 CD가 소개했으니까 CD가 나왔으니까 CD의 포인트 누가 받아요? 박씨가 받아요. 몇 프로? 100%. 그러면 박씨 수당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나한테 쌓이니까. 자, 그런데 나는 김씨, 박씨만 소개했는데 김씨가 AB를 소개하고 박씨가 CD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누구한테까지 인정을 해준다? 나한테까지 몇 프로? 100%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A, B, C, D도 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죠? A, B, C, D가 이 안에 와서 결단을 하고 시간을 써서 배워서 이 일을 해나가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와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뛰고 할 수 있게. 왜? 이분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2명은. 2명은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 B가 소개한 포인트가 100% 나한테 누적이 되고 C, D가 소개한 포인트가 누구한테? 나한테 100% 누적이 되면서 나는 또 뭘 받아요?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2명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소개했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누가 소개한 사람으로 수당 받아요? 밑에 하프라인에 소개한 걸로 내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입이 돼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십을 잘 지켜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기술을 이 안에서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러한 지키는 그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지키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 내 형제 라인이 뭐 이럴 수 있죠. 여기에 한 팀은 막 커지는데 내 팀은 맨날 둘이 와 파트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팀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커가고 배워가고 파트너를 늘려가는지 내가 가까이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것도 축하하면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날이 왔을 때 내가 어때요? 그거를 똑같이 복제해서 형제 라인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매출을 A가 B가 C가 D가 소개한 것도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첫 번째로는 1, 2, 3, 4, 5, 6, 7, 8이 먹고 쓴 게 누구한테 와요? A, B, C, D한테. 또 1, 2, 3, 4, 5, 6, 7, 8이 먹고 쓴 게 또 누구한테 와요? 김씨, 박씨에게. 또 1, 2, 3, 4, 5, 6, 7, 8이 먹고 쓴 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강영심 리더님 산하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포인트가 저에게 다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뚜껑 열리는 차 렌트해서 왔어요. 저희 남편이 아주 뚜껑 열리는 뭐 미니쿠퍼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 둘은 애랑 앞에 타고 저는 뒤에 좁은데 몸도 큰데 지금 수그려가지고 지금 거기 뒤에 지금 타고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복으로 매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미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중복으로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파트너 입장에서는 뭐야 저기까지 점수가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유경란 스폰서님하고 딱 미팅하면 괜찮을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스폰서님 와서 미팅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와요.
그렇게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려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또 후원해주죠. 우리 지난번에 김고은 사장님도 내려오셨잖아요. 최인숙 스타님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들에게 중복 매출로 점수가 가니까 내가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나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어디서 점수가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정말 아침에 점수 보고 어제 울산 갔다 와서 지금 미팅 사인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녁 10시에 비행기 탔는데 점수가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산사 비즈니스예요. 이 플랫폼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정말. 캐나다에서 뭐 어디에 유산사 나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에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의 자유, 재정적인 자유를 하려고 지금 어때요? 많은 시간들을 쓰는 거잖아요. 이 일은 모든 돈을 버는 일은 시간을 써야 돈을 법니다. 초반에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가게를 하나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3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차이점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똑같은 매출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어요. 하나를 할 때와 3개를 할 때. 자, 그러면 5개를 만약에 처음부터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있을까요? 3배 이상 소득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게가 10개예요.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에서 조건은 딱 2가지예요. 하나와 3개.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로 하는 게 낫겠어요? 3개로 하는 게 낫겠어요? 3개가 낫죠. 똑같은 매출일 때 소득이 2배니까. 자, 어떻게 똑같은 매출일 때 소득이 2배인지 볼게요. 내가 A, B, C, D 4명을 찾았어요. 소개했어.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3,000포인트,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매출을 일으켰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몇 포인트 올라왔어요? 5,000포인트. 오른쪽에서 몇 포인트 했어요? 4,000포인트.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4,000, 5,000으로 매출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자, 소득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1번에서 나의 비즈니스 센터 좌우에 쌓인 실적에 직급이나 매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제가 아까 몇 프로 준다고 했죠? 20%. 이건 규칙이에요, 유산화에. 자, 20%를 줍니다. 그러면 적은 쪽 4,000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주고 그러면 얼마 줘요? 800달러. 그러면 제가 아까 고정환율 얼마로 계산해 준다고 했죠? 미국 회사니까 1,150원. 그럼 나 이번 주에 92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3개로 시작했어요. 똑같은 매출을 일으키는데 내가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몇 포인트 똑같이 5,000포인트, 오른쪽에 몇 포인트? 4,000포인트예요. 자, 비즈니스 센터는 돈을 받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일 때는 하나에서 주고 3개일 때는 그 3개를 각각 계산해 줍니다. 5개면 몇 개를 계산해 줘요? 각각 5개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1번 계산합시다. 적은 쪽 4,000점을 기준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몇 프로? 20%. 그럼 얼마예요? 800달러예요. 그리고 또 나의 투 좌우에 실적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쌓였죠. 그러니까 적은 쪽 2,000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20%. 그러면 400달러. 자, 3번. 적은 쪽에 20%니까 얼마예요? 400달러. 그러면 총 몇 달러예요? 1,600달러예요. 곱하기 1,150원 하니까 얼마예요? 184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일 때와 3개일 때 똑같이 좌우측 5,000, 4,000, 5,000, 4,000 매출인데 가게가 많으니까 아까 제가 중복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점수를 여기다 한 번 더 인정해 주고 여기에 있는 점수를 돈을 주고 또 한 번 또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3군데에서 받는 거예요. 5개면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5군데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게 3개를 활성화를 시켜야 여러분들에게 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매출인데 소득을 2배 이상 벌 수 있는 게 유산화의 중복 매출의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돈을 받고 나면 저 같은 부업자는 뭔가 마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업자이신 분들 많잖아요. 자, 적은 쪽 기준으로 수당을 주고 반대편 1,000점 남은 건 언제까지? 2월? 내가 돈으로 받을 때까지 2월을 해줍니다. 2월 해주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번 주에 일을 해야 다음 주에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는 마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금요일 8시에 빵!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8시에 주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2월을 시켜줘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2월 시켜줘요? 다 2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4,000점 기준으로 1,000점 2월 되죠? 자, 나 2는 2,000점 기준으로 줬으니까 반대편 1,000점 남죠. 여기는 2,000, 2,000이니까 2월 되는 거 없죠. 그럼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해요? 1,000점 0점으로 시작해요. 여기도 1,000점 0점, 1,000점 0점으로 시작해요. 대부분 99%의 네트워크 회사는요 다 빵점으로 시작해요. 보험도 빵점으로 시작해요. 모든 영업은 0점부터 시작해요. 유일하게 유산화만 실적이 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급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좌우측을 2,000, 2,000 딱 맞추는 일은 없어. 귀신도 못 맞춰요. 저거는 항상 반대편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산화는 최소 125점만 내가 주문을 해도, 자, 제품이 괜찮아서 4주에 한 번씩 먹고 쓰는 헬스팩 먹는 사람 2~3명만 내가 반대편에 있어도 D가 125점을 하면 125점이 어디까지 인정돼요? C도 인정되죠? 중복으로. 자, 이 125점이 어디까지 인정돼요? 나의 오른쪽에 인정되면서 나는 125점으로 20%를 받으면서 1,150원, 28,750원을 받잖아요. 자, 받고 나면 또 125점으로 받았어. 그럼 저쪽에 1,000점이야. 몇 점이 남아요? 875점이 남죠.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또 2월이 돼요. 또 여기도 어때요? C, D가 한 명씩만 소개해도 이 1,000점이 올라가면서 나는 어때요? 첫 번째 가게 1,000점으로 돈 받죠. 왜? 반대편 1,000점이 남아 있었으니까. 또 어때요? 2번은 어때요? 0점이니까 0점으로 돈을 주니까 돈을 못 받죠. 대신에 반대편 1,000점이 어때요? 그 다음 주로 2월이 되는 거예요. 또 3번 500, 500이에요. 같아요. 그럼 어때요? 500점으로 20%. 그러니까 이번 주도 어때요? 또 34만 5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주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해 그렇게 내가 매주 14만 원씩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2,300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남편. 가장 낮은 레벨로 가서 창문도 없었어요. 이게 육지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어. 어쨌든 크루즈를 가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육지든 바다든 중요하지 않아. 배 있구나,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 멀미 약간 하는 거 보니까 멀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가 세월호 터지고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세월호 터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크루즈를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둘이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야, 잠 뛰어내자. 일단은 가자. 혼자니까. 그래서 갔는데 배가 17층. 거기서 뛰어내리면 살이 다 찢어져서 죽는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야. 근데 정말 교육을 응급사태 교육을 몇 시간을 받았는지 몰라요. 배에 타자마자.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있다 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제가 첫 해에 달성해서 가겠어요. 내년에 어디예요, 여러분? 베를린. 여러분 1,720만 원만 벌면 지금 눈 크게 보고 계시는데 감이 안 오시 1,720만 원 곧 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수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2월 되고 20% 누구나 똑같이 주고 그죠? 1,120만 원 곧 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수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2월 되고 20% 누구나 똑같이 주고 그죠? 1,150원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아까 저처럼 매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 안에서 함께 하시다 보면 이렇게 먹고 쓰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제품의 독보적인 소비자들도 나중에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하브라인에 이렇게 200포인트씩 먹고 쓰는 사람이 4명 정도가 나오면 나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소득적인 부분으로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복제해서 내가 4명을 소개했듯이 김씨, 이씨, 박씨를 초대했듯이 김씨도 ABCD를, 이씨도 ABCD를, 박도 ABCD를, 최도 ABCD를 소개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이 한 달에 80만 원이 320만 원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도 내가 10억을 모을 거면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김승호 그 돈의 속성 쓰신 분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돈이잖아. 인프라가 거기까지 이 80만 원을 만드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정말 그 다음에는 너무 재밌어. 성장하는 리더들이 보이면서 고맙다고도 하고 삶이 바뀌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그로잉업 그룹에 정말 이런 업대요. 뭔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어때요? 너무너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김씨 산하로 25명, 이씨 산하로 25명, 박씨 산하로 200포인트 먹고 쓰는 사람 25명, 최씨 산하로 25명. 다 이 100명을 내가 만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구정 광고의 힘 얘기했잖아요. 저 마사지 처음 할 때 한 달에 2명 와서 7만 원씩 5만 원이었어. 그때는 5만 원씩 2명 벌었어.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 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안 되나라고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저 언제 나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달에 300명도 했어요. 그게 구정 광고였어요. 저는 두 번째로 구정 광고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러한 25명씩 이렇게 먹고 쓰는 가게가 이 레그가 저는 정말 10개 이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저만 만들었겠어요? 우리 강영심 리더님도 지금 제주도 출신인데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은 스폰서들에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유산화는 규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려면 무조건 파트너 밑으로 가서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그게 유산화의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리더님들이 점수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폰서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려면 내가 파트너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온라인상의 가게를 배치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차후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밑에서부터 포인트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유경란 사장님은 하부라인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수십만 점씩 올라오겠네요. 하지만 유산화에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뭔가 포인트에 극점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점수의 포인트를 5,000 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5,000점이 넘는 점수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하버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우로 5,000을 만들면 내가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를 더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주도 5,000 만들면 또 추가로 벌 수 있는 가게가 나와요. 아까 제가 가게가 하나일 때보다 3개일 때가 소득이 훨씬 많다 그랬죠? 네. 그럼 5개면 더 많다고 했죠? 지금 2개 받았죠? 더. 그럼 소득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의 2번 가게도 좌우로 5,000 만들면 1000만 원을 벌면서 나는 또 가게를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추가로 5,000 만들면 또 가게가 이렇게 8번, 9번이 나와요. 그럼 9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일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노력을 해도 엄청나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가게를 어떻게 아까 제가 1000만 원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누군가의 밑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엄마 밑에 이렇게 오빠 밑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추가로 사람이 나오면 자 여기다 달면 이 가게의 점수는 올라가죠. 하지만 이 가게는 이미 5,000점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점수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 나의 친구 2명을 배치하면 1000포인트 올라가면 나의 5번 가게에서 1000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여기 100명의 파트너가 있거든요. 100명의 파트너들한테도 다 1000 하니까 얼마야? 2000이죠? 2000이 다 올라갑니다. 그럼 리더님 한쪽 줄에서 스폰서가 있어서 2000점이 다 올라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제주도에 우리 여기 강영심 리더님이 여동생 밑에 이렇게 추가 가게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실제로 동생을 도와주고 있어요. 동생 라인 함께 비즈니스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잘 살고 나면 가족이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 왼수가 될 때 저희 오빠는 샴푸리스도 안 써요.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나도 소득을 벌고 나면 이제는 내 파트너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파트너들을 받치는 구조로 가고, 이들도 스폰서가 받치니까 빠르게 성장해서 이들도 추가 가격이 나오면 또 어디로 가요? 밑으로 또 내려가죠. 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누가 위고 아래가 없어요. 위였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였다가 위로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나 5천 완성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게 2개 완성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가게 3개 완성하면 한 달에 3천만 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게를 5개에서 6개 사이로 완성했어요. 어떨 때는 6개, 어떨 때는 5개 이렇게 소득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내 가게를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기본급 외에 제가 유산화를 10년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제가 총 인컴을 제가 오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포인트로 받은 기본급이 19억이더라고요. 제 10년 동안. 그리고 보너스가 18억이더라고요. 이 보너스가. 아까 포인트로 받은 돈은 19억, 제가 총 38억을 벌었어요. 37억 얼마를 벌었더라고요. 처음 5년 동안 부업하면서는 5억 5천을 벌었어요. 처음 5년 동안. 그러면 37억 5천 중에 5억 5천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뒤에 5년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혼자 할 때 나머지 한 명 찾기는 정말 몇 달이 걸렸는데, 둘이서 넷을 만드는 건 그보다 훨씬 짧아지고요. 8이 16이 가는 건 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거절도 많이 받았고, 어제처럼 사인을 못 받는 날 있으면 집에 와서 참회를 하죠. 내가 뭘 부족하게 했을까? 내가 뭘 노력해야 될까? 뭘 열심히 할까? 그러면서 내가 실력이 늘으니까 훨씬 그 시간이 짧아지고, 내 파트너들도 내가 그 거절당한, 난 최고의 능력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거절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도 함께 연구하니까 그렇게 실력이 늘어서 그런 소득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러한 보너스를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45입니다. 6월이면 44수로 줄겠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 회사가 아까 탄탄하게 정말 간다라면 저는 상속해줄 걸 다 끝내놨고요. 제가 막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해주면 세금을 50% 내겠지만, 유산화는 제가 죽고 나서 사후에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부에서 물릴 수 없대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죠? 제가 만약에 오늘 잘못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돈이 나와. 그건 제가 살아생전에 나오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 세금을 물릴 수 없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끝내놨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일을 하지 못해도 제 팀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한 주급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노후가 준비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저는 이길려 여사처럼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안 늙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35에 유산화 시작했는데 제가 피부 나이를 측정했어요. 유산화 본사에 가면 있어요. 제가 피부 나이를 측정했는데 35 나왔어요. 모공도 노화가 안 됐고, 노화가 되면 모공이 커진대요. 주름도 없대요. 괜찮나요? 35 나왔어요. 35 유산화 시작했는데 이 멈췄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잖아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초반 그쵸?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리더님은 50 초반에 검사해 보시면 40 초반으로 돼요. 그때까지 꼭 유산화해서 잘 버티셔야 돼요. 아시겠죠? 갑자기 컨셉이시죠? 흰머리는.
마인드 체인지부터 시작하세요. 싹 다 바꾸세요. 살 빼는 거 오래 걸려요. 피부 먼저 바꾸세요. 저도 11년 했는데 이게 맥시멈이에요. 더는 못 빼요. 80kg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뺐어요. 그럼 됐죠? 그죠? 그래서 근데 피부는요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유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돼서 다 한꺼번에 못 바꾸겠어요. 그러면 리무버하고 밀크 클린저 먼저 바꾸세요. 그래서 그거 리무버 10분, 밀크 클린저 10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름이 쫙 펴지고 피부가 쫙 올라붙고 기미가 쫙 없어져. 아닐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피부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몸은 서서히 바꾸세요. 쉽게 안 바뀌니까 몸은. 왜냐하면 몸은 한 3개월, 6개월 걸리잖아요. 다이어트는. 그죠? 그렇게 하시고 회사가 이 일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제품을 연구하고 최고의 연구 기술자들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 관리하며 수입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공유해준다. 회사가 다 해줘요. 우리는 버티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함께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노하우, 팀을 만드는 노하우를 이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회사는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들도 어때요? 하나 둘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1년이란 이 10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저 못 팔아요. 저 바빠서 못 해요. 저